자 보자. 알았다. 그래. 자 일단은 그 수열 마지막 진도 수학적 기납법 좀 봅시다. 자 선생님 일단은 뭐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꼼꼼하게 다 채워주느라 설명을 다 하였고, 그래서 그 수열에서 마지막 단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래서 이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말 뜻은 어떤 거냐면, 일단 그 정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떠한 경험과 이 경험으로 인하여 추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는 보는 거라고들 하는데, 약간 이런 건 좀 추상적이고, 사실상 이런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의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 PN이라고 부르는 어떤 식이 있고, 이 식이 맞게끔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순서를 정해주겠다는 거야. 어떤 순서를 정해주면, 처음에 먼저 이 P한테 1을 넣었을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주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P가 K번째에서 몇 번째인가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그럴 때 그 다음 번째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이 P에는 맞는 것이야 라고 보겠다는 거지. P에는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보겠다는 개념이고, 그럼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제 그냥 당연한 거지. 첫 번째가 맞고, 첫 번째 거가 맞는 거야. 첫 번째 거가 맞고, 그게 맞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 게 맞고, 그게 맞다는 가정에서 그 다음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네 점화식을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 이 뒷부분에 나오는, 예를 들어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 같은 것들 있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도 보면 얘네뿐만 아니라 이 첫째 항이 같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봐봐, 첫째 항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n번째에서 성립하는 걸 기준으로 그 다음 번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면,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나온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고, 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요런 형태를 통해서 어떤 식을 증명하는 과정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얘가 개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거야. 알았지? 다시 얘기하지만 귀납적 정의,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보면 첫 번째 항과 그리고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들 간의 관계, 첫 번째 항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이고, 이 증명법, 수학적 귀납법 역시 첫 번째로 성립함을 보이고, K번째에서 K 플러스 1번째에서 성립하는 것을 보이면서 모든 면에서 다 성립한다, 모든 번째에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겠다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사실 같은 개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쭉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옛날부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이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선생님 도저히 점화식을 못 하겠어요. 이러니까 이 정부에서 수학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할아버지들이 굽어 살피시오. 이 족밥들아, 그래 니네가 이걸 정말 못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많이 줄여주셨어. 그 할아버지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개를 줄여주면 수학이 쉬워지는 줄 알아.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 수학은 절대 그런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들이 뭘 자꾸 빼줘. 상용 로고도 빼주고 이런 것도 좀 빼주고 이러면서, 이 쉽지 수학 계속해 이러면 이럴수록 애들이 수학을 포기하더라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에선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동안 수원을 몇 번 더 가르쳤고 그 뭐 몇 번 더 가르친 사람도 옛날부터 가르친 사람도 내가 몇 번 가르쳤는데 그때도 계속 유형점화식을 거의 다 암기시키기 전까지 이제 다 가르쳤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정도 레벨까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요새 큰 지장은 없거든. 큰 지장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안 돼. 원래 교육 과정이 안 맞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올 1년 동안 니네가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 당했던 걸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면 이 선생님들이 그냥 내고 그만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잖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 내 입장에선. 그러니까 일반한 고안의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뭐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는 시각으로는 선생님 몇 가지 다 정리해줄게. 정리해주는데 다만 머릿속에 다 때려박아 놓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물론 대입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머릿속에 없는데 대입 자체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들고 있어야 푸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겠다 라는 얘기와 함께 일단 기본점화식. 자, 기본점화식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는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수열인지 구분하는 정도 역할? 수열의 구분을 하는 정도 역할이야. 구분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얘를 가지고 문제에 답을 내고 해결 과정까지는 아닌 건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 등차, 수열, 점화식 두 가지로 나눠서 볼까? 그래서 선생님 위에 적어놨지만 an 플러스 1이 an이랑 빼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각 등차가 나오게 됩니다. 혹은 n 플러스 1번째 항의 두 개는 그 앞에 거와 그 다음 거를 더하는 거와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 다음 두 번째 등비수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게 됐었을 때 값을 공비라 하고 n 플러스 1번째 애를 제곱을 한 것이 n번째와 n 플러스 2번째를 곱하는 것과 값이 같다. 등비수열. 그리고 추가로 세 번째 조화수열까지는 기본점화식으로 분류하자. 자, 조화수열은 솔직히 말하면 변형 형태가 존재하고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형 형태까지 다 알고 있는 게 더 난 좋은 것 같아. 알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 형태 먼저 선생님 정리를 해줄게. 조화수열의 기본적인 형태는 n 플러스 1번째 분의 1 역수에서 n번째 분의 1 역수를 빼게 됐었을 때가 공차가 나오며 뭐 당연한 얘기지만 n 플러스 1번째 애한테 2배를 하면 n번째와 n 플러스 2번째 역수를 더한 거와 같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조화수열이고, 자 대신에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응용 버전이 존재한다. 그 응용 버전 뒤에 보면 문제로 나올 테니까 선생님 그때 가서 풀어줄 거고, 사실 이 응용 버전을 좀 더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한 애지. 조화수열은 그렇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보면 바로 그냥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고,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앞부분에 문제 푸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야. 저 정도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앞부분에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역시나 유형점화식. 자 유형점화식은 크게 보면 선생님은 1, 2, 3, 4번 4개만 가르치는데 자 패턴을 정확하게 익히자는 거야. 지금 외워놔야 나중에 다시 외워야 될 시기쯤 되면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겠지? 나중에 다시 외워야 될 때쯤 되면 뭐 그때 다시 좀 기억이 잘 날 거야. 알았지? 그때 외울 수는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방학 때 전체 수학 공부 양의 절반 정도는 방학 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돼서 다시 그때한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들으면서 외워. 첫 번째야. 형태는 어찌 생겼냐면 n 플러스 1번째가 나오기 위하여 n번째 애에다가
어떤 n에 대한 식의 형태를 더하는 과정이고, 이 더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더하게 된 애가 나오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예정이냐면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항에다가 이 식에다가 1을 넣은 것부터 시작해서 n-1을 넣은 것까지를 덧셈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덧셈이니까 처리 과정을 조금 더 심플하고 간략하게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얘를 갖다 보통 쓸 때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적기도 한다.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선생님 입장에선 이 파란색으로 쓴 이 공식보다는 이 위에 있는 흰색이 난 좀 더 중요해.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대입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 그래서 이 흰색 정도의 마인드만 가지고 문제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공식으로 암기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냥 불편해 보여.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단 위에 거 마인드 자체 그냥 n-1번째까지 덧셈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괜찮을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문제로 보자면 거기 예를 들면 20페이지 75번 A1은 1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의 n-1제곱. 자, 알고 싶은 것은 7번째 항이야. 자, 7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준비하는 거냐면 봐봐라. 어떤 마인드인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7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 1에다가 더하기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그냥 이렇게. 일반항은 안 구하고. 왜? 7번째니까. 그럼 70번째면 뭐야? 일반항을 구하라는 소린 거지. 당연하지, 그건. 그래서 마인드는 요거 차이인 거야. 7번째냐? 70번째냐? 옛날에는 70번째였고 지금은 7번째인 거다. 이런 거지. 대입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항을 구할 거냐? 그 선택은 네가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네가 잘 선택해 주셔야 돼. 괜찮을까? 아 선생님 이건 다 언제 더해요? 이러지 말고. 그럼 되게 멍청하잖아. 사람이 멍청해 보이잖아. 이걸 어떻게 더해야 돼? 공비-1분의 해서 등비수의 합으로 더해줘야지. 당연히 멍충아. 그치? 오케이? 자, 좀만 더 보자. 여기 첫 번째 1번 점화식, 제 2번 점화식 볼게. 2번 점화식은 an 플러스 1 번째 항이 나오기 위하여 an에다가 곱하는데 뭘 곱해? n에 대한 어떤 식을 곱한다. 이런 개념이지. 자, 이렇게 되면 같은 마인드야. 같은 마인드 얘들아. 머릿속에 그냥 들으면서 외워. 우리 머리 나쁘지 않잖아. 자, n번째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에다가 곱한다고. 어떻게 곱하는데? 1을 넣은 것부터 곱한다고. 몇을 넣은 것까지? n-1을 넣은 것까지 곱한다고. 곱하기는 줄여서 쓸만한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것 뿐인 거야. 똑같은 거야. 저랑 쟤랑. 알겠지? 더하냐 곱하냐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 만한 문제가 27쪽에 99번. 27쪽에 99번. A1은 얼마고? A1은 7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AN 이렇게 됐어. 알고 싶은 건 몇 번째? 25번째. 얘들아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이 두 번째 2번 점화식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일반 항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 일반 항이랄 게 없어. 그냥 너는 다 대입을 해봐야 되고 좀 봐서 보니까 딱 이렇게 했잖아.
얘는 이렇게 조지면은 항으로 예쁘게 정리가 될 텐데 얘는 딱히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 25번째잖아. 그러니까 A1에다가 곱하는 거야. 뭘 곱하냐면 여기다가 숫자 넣으면서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1 넣게 되면 뭐야? 3분의 1. 뭐 2 넣게 되면 5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n-1을 넣어야 되니까 24를 넣는 거지. 24를 넣으면 24 넣으면 얼마야? 49 그다음에 뭐 47 이렇게 되겠지. 뭐 지워지는 방향은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지워지게 될 테니까 49분의 1이니까 뭐 최종 답은 뭐 7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는 거지. 안 어렵지? 이거 안 어려워. 그지? 요새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 이런 거는 안 어렵게 내.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어렵게 내. 어려운 문제 유형이 따로 있어. 여기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들어가는 거야 시험장에. 오케이.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유형 점화식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3번 점화식이. 이 3번 점화식의 경우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인데 일단 쌤이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은 먼저 던져놓고 할게. 던져놓고 봐봐. 여기는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 게 문제의 목표고 1-p분의 q라고 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한 줄로 표현을 해줬어. 일반함도 표현해줬는데 an은 바로 가면 된다. a1-알파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 자, 왠지를 보여주겠다 이거지. 자, an은 a1-알파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 자, 쟤는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이었냐면 미적분 때문에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 얘는 미적분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암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한 줄로 정리해줬어. 저게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an 플러스 1에서 어떤 값을 뺀 것과 여기 뒤에도 an에서 어떤 수를 빼서 그것에 an 앞에 개수를 곱해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보통은 저런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게 뭔지는 모르지만 an 단독적인 수열이 아니라 an에서 일정한 값을 뺐었을 때 룰이 생기는, 무슨 룰이 생기냐면 등비수열의 룰이 생기는, 뭐 이제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갖다 다루겠다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알파에 대한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얘를 좀 정리를 하는 걸 해보면 봐봐라. an 플러스 1은 pan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야, 여기서 봐봐. 어차피 이 식이 이 식과 같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뭐랑 같아야 돼? q랑 같아야 되지. 결론이 q는 결국 뭐랑 같다? 마이너스 알파로, 여기서 그냥 뭐 알파로 묶으면 1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결론을 먼저 내가 아까 설명을 먼저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이거 좀 그런데 요거 이렇게 되면 p가 1이면요 라는 생각이 들지. p가 1이면 이건 등차 수열 아니니? 왜냐면 봐봐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q니까 공차가 q인 등차 수열이지. 그러니까 너는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배제시키겠다는 거지. 될까? 어차피 p가 1인 건 알파 값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p가 1이 아니라는 것이 기반인 거지. 여기까지 되니?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자, 뒤에서 오늘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선생님이 치환을 보여줄 텐데 너네 얘들아, 우리 이번 겨울에 이 치환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뭐 무슨 과목이 됐든 무슨 책이 됐든지 간에 치환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치환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식을 좀 간단하게 써서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보겠다는 거지 뭐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야. 알았지? 이것도 선생님 저는 눈이 원래 좋아가지고 그냥 이거 뭐 굳이 치환 해야 하지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나 할게. 알았지? 자 봐봐. 내가 얘를 an-알파를 bn이라고 볼게. 그럼 너는 그거 바로 다음 거라고 인정할 수 있지. n 대신 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그럼 내가 너를 bn 플러스 1이라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 식을 쓸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n 플러스 1이라는 게 공비가 p인 등비수열 pbn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이때 b1이라고 하는 것은 a1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내가 요 식을 갖다 다시 한 줄 써보면 bn이라고 하는 식은 b1 곱하기 p의 n-1제곱인데 요 식을 갖다가 an 기준으로 쓰면 an-알파를 bn이라고 썼던 거니까 an-알파는 b1이라고 하는 게 a1-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그냥 봐도 이거에다가 응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응가가 등비수열이네요 이렇게 볼 줄 알면 좋은데, 선생님 치환을 한번 해준 거라고 그냥. 알았지?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 알파를 반대편으로 뿅 하고 넘겨주면 일반항 a는 뭐 a1 마이너스 알파 p n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근데 저거를 매번 저렇게 푸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 과정이니까 쌤 생각엔 이 정도로 공식 처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지. 언더스탠드?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이 3번 점화식은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쌤은 요거보다 이제 여기 이제 봐봐. 3번 점화식의 중요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 이게 중요성이 1번이 이제 공식, 당연히 공식 중요하지. 공식 중요하고. 자, 2번은 뭐가 좀 중요하냐면 이게 문장제 문제에 또 등장을 해. 이 수열의 균합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 문장제 문제인데, 그럼 이제 문장제 문제에 대한 얘기 4번 점화식 하기 전에 문장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 내가 강의하면서 이 문장제 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말로 얘기를 안 해주면 이 새끼들이 겁나게 더듬더라고. 얘들아 미리 말할게. 그냥 먼저 딱 정해주면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집착할 수 있어. 근데 웬만하면 얘들아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에 집착을 해줘. 웬만하면 여기다가 집착을 해주길 바래. 제발 첫째 항 구하고 둘째 항 구해서 첫째 항 구하고 둘째 항 구하고 세 번째 항을 구해서 규칙 찾을 생각을, 아니 뭐 그렇게 풀겠다면 내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AN과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관계에만 좀 제발 집중을 해줘.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우리 책은 어디, 프린트는 어디냐면 20쪽에 77번이거든. 20쪽. 자, 문제 읽어볼게. 40톤의 물이 들어있는 물탱크가 있어. 하루에 이 물탱크에 50% 물을 사용하고 매일 정오에 10톤의 물을 더 채운대. N일 후에 물의 양을 AN이라 할 때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는, 그럼 얘들아 제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꼭 수학 못하는 애들일수록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물론 이제 니네 이 문제 너무 그냥 딱 봐도 그잖아. 봐도 이걸 이렇게는 보다는 n번째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 그 n일 후니까 n번째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물 전체의 2분의 1을 사용하게 되고, 그 여기다가 몇 톤을 채우면 10톤을 채우게 되면 그 다음 번째 애가 된다는 상황인 거잖아. 뭐 요 정도 크게 어렵지 않지. 오케이? 아니 얘들아 이게 있잖아.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야 그런 게 있어.
근데 선생님, 아니 이 문장제 문제는 꼭 얘네만 AN 플러스 1번째 이 3번 점화식만 그런 게 아닐 텐데 왜 꼭 3번 점화식의 문장제 문제를 왜 조심해야 돼요? 라고 가끔 이제 애들이 왜 저거에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숫자를 보면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 근데 이거 3번 점화식은 만약에 숫자를 구해보잖아. 이게 그 숫자의 결과값만 가지고는 규칙이 잘 안 보여. 되게 특이해.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40톤이니까 40톤에 20%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 사용하게 되면 20톤. 처음에 40톤이었어. 20톤이 됐다가 이제 10톤을 채웠으니까 30톤. 다시 이제 얘를 갖다가 2분의 1 하면 15에다가 10을 더하면은 얼마야? 15에다 25톤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얘만 봐가지고는 숫자의 결과값만 봐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돼. 오히려 다른 거는 구분이 잘 되거든. 잘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만 보면 어느 정도 그냥 규칙이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숫자의 결론값들만 봤었을 때 가장 구분이 안 되는 점화식이 3번 점화식. 그래서 내가 3번 점화식 문장제 문제는 좀 웬만하면 n번째, n 플러스 1번째를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데 보자마자 3번 점화식인지 당연히 모르잖아. 당연히 모르니까 그냥 모든 점화식 문제, 문장제 문제 풀 때는 얘네 둘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라고 해. 문제가 어려워서 도저히 얘네들 간의 관계 이해할 수 없을 때쯤에나 첫 번째, 두 번째 들먹이는 거지. 알겠지? 그럼 봐봐, 좀만 더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뭐 뒤에 가면 32쪽 페이지 32쪽에 보면 (118번이야) 자 문제 볼게. 6% 소금을 100리터 6% 소금을 100리터 아 오랜만에 듣네. 매일 아침 40리터 사용하고 6% 소금을 50리터 다시 채워놓는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하루 동안 물이 10리터가 증발한다네. 간만에 보니까 PTSD 돋지. 소금물이라니 샤발. 잘 들어잉? 자 선생님 문제 어찌 풀 거냐면 그 중학교 다 나왔지? 중학교 졸업자 집에 다 있지? 자 보자. 그 소금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아우 지랄이네. 소금의 양 알겠지? 야 잘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안 구한다잉.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하자. 우리 이런 시행을 n번을 했다고 해. n번을 해서 농도를 AN%로 정해보자. 자 AN%인데 지금 가만히 읽어보면 전체 소금물의 양이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변하지. 왜냐면 이게 전체 100리터가 있었는데 40리터 사용하고 50리터 채웠는데 10리터가 날라갔잖아. 전체 소금물량은 변함이 없지. 그러면 AN%의 소금물이 100리터 있다고 그냥 봐도 되는 거지. 그럼 소금의 양은 AN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괜찮을까? 소금의 양은? 자 근데 그 중에서 40리터를 어떻게 한다고? 100분의 40리터를 매일 사용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소금의 양은 100분의 60이 남지. 인정? 100분의 60이 남으니까 자 봐봐라. 원래 소금의 양이 ANg이 있었는데 이거에 5분의 3만 남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지. 됐어? 그 상태에서 6% 소금을 50리터 다시 채워 넣으니까 그럼 다시 채워 넣을 때 소금이 얼마큼 들어갔지 지금? 3g 들어간다고 봐야지. 맞아? 너무 어렵죠 오랜만에 보니까. 자 3g 다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되겠지. 그럼 이게 답이지. 라고 했더니 딴 반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 선생님 물이 증발한 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우리나라에서 혹시 중학교를 안 나왔니? 물었는데 알잖아. 아니 뭔지 알잖아. 너네 그러지 마.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물이 증발한 건 소금의 양에 영향이 없잖아. 그지? 야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구해봐야 좋은 걸 못 봐. 실제로 구한다 쳐도 별로 안 좋아 이거. 뭔 말인지 알아?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직선이 있어. 좀 더 예를 들어볼게. 직선이 있어.
지금 이거 다 여기 책에 있는 거야. 자, 그냥 내 말만 들어. n개의 직선이 있어. 교점이 생겨. 최대값을 an이라는데. 자, 이때는 관계를 어떻게 찾냐고. 자, 최대값이란 말은 뭐야? 교점 간의 중복됨이 없으며 평행한 직선이 없는 것을 가정해서 문제 풀으라는 뜻이겠지, 당연히.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어? n개의 직선들이 막 지들끼리 지나가면서 막 교점들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n 플러스 1번째 직선이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나 지나가 하면서 쭉 지나가면서 교점이 n개가 더 생기는 건 거야.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의 직선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교점 개수는 n개의 직선으로 만드는 교점 개수에다가 새롭게 n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 그 아까 내가 풀어준 118번 왼쪽에 보면 그 악수 문제니? 악수 문제일 거야. 같은 맥락이지. n명이 모여서 다 같이 지금부터 악수를 합시다 이랬어. 미친놈들이지. 갑자기 오늘따라 할 일이 없으니까 자 크리스마스니까 다 같이 모여서 솔로들끼리 모여서 악수를 하기로 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악수를 했어. 몇 번의 악수가 벌어지냐면 n명의 악수라면 an번의 악수가 벌어진대. 자 이제 n 플러스 1번째 참석자가 등장했어. 다 이 새끼가 다시 돌면서 악수를 하기 시작해. 몇 번을 했어? n번을 했지. 그러니까 an 플러스 1번째는 an에다가 n개를 새로 더하면 되는 거지. n번의 악수를. 이해하겠어? 이런 맥락이라고. 맥락 자체가. 어이? 봐봐. 좀만 더 볼게. 그거 다음 페이지에 123번이야. 123번 흰돌바둑돌.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아마 내 기억엔 정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정석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렸을 때 정석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보자. 123번이야. 흰돌바둑돌인데 이게 지금 문제 잘 읽어볼게.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로 구성된 바둑돌 n개를 나열하는데 검은 바둑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으로 정의하자. 검은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어. 자 봐봐. 자 먼저 뭔 생각을 했냐면 n개의 바둑돌을 나열한다고 했어. 쭉 나래비를 세우는데 처음에가 선생님 들어봐. 처음에 오는 바둑돌이 흰 돌일 수도 있고 처음에 오는 바둑돌이 검은 돌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잖아. 그 예를 들어 이거야. 자 n개를 나열을 하는 거야. 그 전체 횟수를 선생님이 n개의 바둑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an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근데 처음에가 혹시 흰 돌이었다고 하자. 처음에가 흰 돌이었으면 또 끊어서 두 번째는 흰 돌이 와도 오케이. 검은 돌이 와도 오케이. 뭐가 와도 상관이 없지. 그럼 이 뒤에서 처리 가능한 얘네들은 총 몇 개의 바둑돌을 가지고서는 나래비를 세웠니? n-1개를 가지고 나란히 세웠지. 그 나란히 세우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니? a n-1이라고 부른대지. 그러니까 맨 앞에 흰 돌이 왔었을 때 총 경우의 수가 a n-1이라고 봐도 되지. 관계에만 집중하자. 관계. 자 봐봐. 그러면 검은 돌이 처음에 왔다고 하자. 이거는 두 번째 돌까지 바로 지정을 해버리지. 두 번째는 반드시 흰 돌이 와야 되지. 이 룰상. 맞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남는 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세 번째부터가 흰 돌 검은 돌 중에서 선택 가능하지. 그럼 이 남는 돌의 개수가 n-2개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줘야 되니? a n-2라고 써줘야 n-2개의 바둑돌이 검은 바둑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뭘 했어? n개를 가지고 나래비를 세우는 총 경우의 수는 n-1개를 가지고 세우는 경우와 n-2개를 가지고 세우는 경우의 수. 마치 그 옛날에 그 기억이 나나? 그 칼이나 또 잊어먹었네. 닉네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있잖아. 그 보행무 기출 있잖아. 그 이 다섯 번째 방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서 셌던 교란순열 같은 느낌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그 정도 상황인 거야. 근데 다만 이제 이때 좀 조심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야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야. 내 말 잘 들어봐. 야 바둑돌 2개 가지고 이게 돼? 바둑돌 2개 가지고 좀 힘들지 않겠니? 바둑돌 1개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니? 미친놈 아니니? 바둑돌 하나 갖고서 흰돌 검돌 이러고 있을까? 그거 아니잖아.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지. 근데 저런 식으로 쓰게 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좀 잡아줬다고 하자. 이게 식변형을 자꾸 보여줘야지 애들이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보게 되는데, 야 다시 얘기하지만 니네 이 변과 이 변이 저거 방정식이 아니라 이 변과 이 변이 같은 항등식이야. 현재 얘는 얘라고 정의가 되었어. n 값을 구하는 식이 아니라고 저거. 근데 이 상황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밀어 넣어도 되니 안 되니? 큰 문제가 없어. 얘를 갖다 a의 n 플러스 2라고 잡고, 그럼 얘는 a의 n 플러스 1에 an을 더하고 여기는 절대 같이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식에다가 성립 가능한 식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보통 니네가 봤었을 땐 그 뭐라고 부르는 애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애가 나온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애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보통 최상방과 했을 때 피보나치 일반함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실 다 쓸모없어. 무쓸모. 혹시 필요해 보이면 내신 때 한 번 정도 언급 정도 해볼게.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앞에서 뭐 선생님 야 너네 피보나치 일반항 아니야?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막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알았지? 보통 그 시험제 못 냈다가는 그냥 바로 고소장 제출해 버리니까 아주 우리 할렐루야 할머니처럼 시아가 그냥 업무상 차단하고 내 돈내나 시아가 이럴 테니까 못 내. 어차피 알았지? 그거 못 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 돼. 제 피보나치인데, 야 피보나치는 근본이 노가다다. 알았지? 저거 뭐 해볼라 하지 마. 피보나치 수라고 해서 뭐 정해진 값들도 있고 한데 다 쓸모없어. 그냥 피보나치는 한 4번째나 5번째 정도까지 낼 거야. 알았지? 그 정도 내면 그냥 다 더하라는 뜻이니까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돼. 알아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아마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우의 탑이 있을 거야. 보통 학교에 교과서에 한우의 탑이 워낙 많아가지고 선생님은 중요해 보이는데 한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풀어보면 애들 다 외우게 돼.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거 다 해보는 거 아니야. 그 옛날에 뭐 경시나 아니면 뭐 영재 그 뭐 CMS냐? 뭐 그런 거 다녔던 애들은 본 적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포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아직도 일을 하시는데 그 인터넷 회계 감리, 우리 아버지가 스펙이 좋아. 아무튼 좋은데 그 뭘 하셔. 뭘 하시는데 거기에 그 반포에 무슨 CMS가 어마어마하다대. 그 애 엄마 아빠들 다 그런가 봐. 우리 애를 보면 다 영재 같은 거야. 이 새끼 1 더하기 2를 알아. 이러면서 너는 영재다. 이래서 이 새끼야. 이러면서 영재 학원을 보내는 거지. 영재들이 다니라고. 그치? 너네 그거 알아? 그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영재가 몇 프로 안 되는 거 알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몰려있나 봐.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영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 우리 학원만 봐봐. 영재관 따로 있잖아. 다 영재야. 여기도 많을 텐데. 여기도 꽤 많을걸? 그 뭐 영재학급, 영재반 뭐 많잖아. 그 뭐 다 해봤잖아. 그래도 이 정도 반대는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지? 아니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잘하고 있어. 쌤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 봐봐. 이 정도까지 선생님 문장제 문제까지 설명을 다 했어. 사실 3번 점화식 하면서 얘기를 다 한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3번 점화식이 숫자 결과값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좀 힘들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 사실 4번 점화식까지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쉬는 시간 한 번 더 쉬는 것도 되게 애매하지 않니? 지금 30분 있으면 끝나는데. 애매해. 너 이럴 때만 목소리가 되게 둘이 크네. 알았어. 4번 점화식을 천천히 설명하면 애매하게 남겠지. 잘 봐. 4번 점화식이 PAN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인데 AN이 0이다. 야 다시 얘기하지만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무조건 개수의 비율이 같아야 돼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은 0이어야 돼.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0이어야 해. 선생님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0이 아니면 어떡해요? 오타야. 혹은 네가 문제 잘못 본 거야. 네 눈이 나쁜 거야. 알겠지?
우리나라에선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야. 어차피 없어. 알겠지? 그런데 뭐 혹시나 시험 대비 때 하다 보면 두려워지네. TOT네 뭐 이런 거 하다가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건 그때 가서 해보기로 하자고. 나 다 뒤져보진 않았어. 나 보자고.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얘 뭐 하는 애인지를 궁극적으로 좀 보여줄게. 얘를 뭐 하는 애냐면, 사실 옛날에는 저게 뭐 하는 애인지를 정말 잘 알아봤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자 30쪽에 111번이야. 페이지 30쪽에 111번. A1은 2예요. A2는 4예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4배 AN 플러스 1 플러스 3배 AN을 뭐라 하자? 0이라 하자. 이것으로 정의될 때 A 20번째에서 A 19번째를 빼라라는 뭐 이게 문제 답이야. 됐니? 자자자자 봐봐. 묶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냥 일반항을 찾는다는 개념보단 그냥 요걸 가지고 묶어주겠다는 건데 뭘 묶어준다는 거냐면 개수를 잘 보고 얘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정도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나머지 새끼들 오른쪽으로 넘겨서 3배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묶여야 하기 때문에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합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저 정도 수준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고, 자 그럴 때 당연히 선생님 저는 치환 안 써도 눈이 좋아서 할 수 있어요 하면 그냥 하면 되고, 혹시 조금 거시기 하면 여기서 치환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또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나오게 될 거고, 이때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봐라 번호가 여기랑 맞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A2에서 A1을 뺀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수학특기납법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를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얘는 첫 번째가 정의되기 위해서 꼭 2개가 필요해서 항상 2개를 제시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근데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4 빼기 2가 되면서 야가 같이 2가 나왔대. 그렇구만. 그러면 내가 그냥 가볍게 쓰자. 여기가 BN이라고 하는 애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2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B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으니 그대로 쓸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하는 것이 BN인데 이것은 첫째 항 2에다가 공비 3에 N 마이너스 1제곱까지 갈겨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 문제에서는 일반항 구할 필요 없이 바로 n자리 얼마를 박아주면 19를 넣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좀 이렇게 생겨 먹게끔. 뭔 말인지 알겠니? 바로 19 뿅 하고 넣어주면 최종 답이 2 곱하기 3에 18제곱이라고 나오겠지. 됐니? 왜? 아니 날 너무 쳐다보고 있길래 안 쉴 거야. 자 밑에 거. 나 이럴 때 너무 좋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상실감을 안겨줘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좀 뺏겨보기도 해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112번. 아니 이거 애매해. 이거 25분이야. 안 애매해요. 뭐가 안 애매해? 좀 있으면 집 가야지. 순서가 쉬고 싶대요. 아 그래? 자 112번.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좀 뺏겨볼 줄 알아야 돼. 자 나 좀 아니 사실 몇 문제 더 풀어줬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싫어요. 에? 싫어요? 네. 어따라. 안돼. 자 나 조금. NA 안 죽어. 괜찮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2에 AN 이게 3 n에 n 플러스 1. 자 봐봐라. 일단 문제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이건 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얘도 치환이 들어가야 되거든. 치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잘 봐라.
얘 앞에 곱해진 게 n이고 얘 앞에 n 플러스 1 곱해진 것도 하나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상황에서 우변에 n에 n 플러스 1이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알겠지?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양변을 n에 n 플러스 1로 나누면서 시작해야 돼. 자, 모양새를 만든다고 생각해. 자, 모양새 만들어보자. n에 n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배의 n분의 an이 되고 자, 이 결과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자, 다시 얘기할게. 다시 얘기하지만 모양새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연산을 니네가 하기엔 좀 더 불편할 테니 n분의 an이라고 하는 것을 bn으로 치환을 하고 n분의 an을 bn으로 치환을 하면 요게 n번째, 요게 n 플러스 1번째. 그래서 b의 n 플러스 1번째라고 하는 아이가 2배의 bn 플러스 3이라고 정의 가능하고 자,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간의 관계만 알아가지고는 제 수열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첫 번째든 뭐든 알아내야 돼, 하나는. 그래서 첫 번째를 알아보기 위해서 b1은 우리가 정의할 때는 1분의 a1이라 할 거야. 맞지? 1분의 a1이니까 저길 째려봐. 2네. 라는 결론까지 냈어. 될까? 자, 이게 문제가 지금 몇 번째를 구하는 거냐면 6번째를 구하는 거라서 6번째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왜 6번째냐면 문제 잘 봐봐. 6분의 a6을 구하는 거지. 6분의 a6을 구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교육과정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평가원의 교육과정에서 자꾸 원하는 바대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b6만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구하면 돼. 인생 뭐 있어. 자, 이제 이게 첫 번째가 2잖아. 첫 번째는 2니까 2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더해. 그런 다음에 다시 2를 곱하고 3을 더해. 다시 2를 곱하고 3을 더해. 이따위로 구하면 돼. 못할 거 뭐 있어. 구구도 아닌데. 그잖아. 하면 되지. 다만 이제 이게 6번째만 나올 게 아니고 선생님 3번점 하시면 웬만하면 외우고 있어라 라고 했으니까 자, 뭘 먼저 궁금해한다? 알파를 궁금해한다. 1 마이너스 p분의 q라 하자. 1 마이너스 p분의 q라 하자. 요건 좀 외우자. 마3이니까 자, 달리자. 뭐를? n번째를 달리자. 어떻게? b1 마이너스 알파. b1이 2였지? 마이너스 알파. p의 n 마이너스 1제곱. p가 아까 얼마였어? p가 2였지? 2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알파. 그냥 한 줄이면 된다 이거지. 한 줄이면 된다. 이거 웬만하면 외워라 이거야. 저거.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6을 때려 박으면 답이 나오는 거지. 언더스탠드? 두 문제만 하고 두 문제 하면 두 문제만 하고 시간이 남으면 더 하고. 자, 봐봐. 난 포기할 수 없어. 오늘 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해. 자, 봐봐. 109번은 또 해야 돼. 일단은 별표는 갈길게. 자, 지금 같은 교육과정에서 지금같이 평가원에서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 109번은 상당히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려운 문제가 필요해. 근데 애들이 이 문제를 낼 때 이 어려운 문제가 필요한데 점화식을 갖다가 낼 때 저런 유형 점화식들을 너무 많이 냈다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이 돼. 그럴 때쯤 이도저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돼. 그럴 때 요걸 내는 거야. 나는 보통 연결점화식이라고 하는데 뭐랑 뭐를 연결하는 거냐면 SN과 AN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거는 그동안 많이 봤던 그 수열의 합과 AN 사이의 관계 그거야.
그거를 절묘하게 점화식하고 접목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면 이거는 사실상 점화식의 트렌드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여. 굉장히 개꿀이지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난 중요하다고 보는 패턴이고, 이제 뭐냐면 얘도 어찌 시작하냐면 여기 두 배의 CL이고 A1부터 A2에서 또도도 AN까지의 합이라는 것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다. 자, 이 상태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 이게 뭘 원하는 건지 몰라. 그래서 이걸 썼어. 써봤는데 얘가 두 배의 SN이고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야. 일단 여기는 n번째까지고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야. 이거 뭐 지랄이야. 이거 뭐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무튼 시간에 지금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이 또 옆에다 이걸 적어준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절대 잊으면 안 돼. 첫 번째부터 얘는 알겠지? 그럼 왜 또 이걸 썼냐고. 왜 또 이걸 썼겠니? n 대신에 n-1을 밀어 넣을 예정이지. 또 그짓이지, 또 그짓. 오, 선생님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써보면 두 배의 Sn-1 AN에서 뭘 뺐다? 7을 뺐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그치? 범위가 달라진다. 두 번째부터 라고 달라지지. 자, 됐니? 됐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빼는 거밖에. 빼면 이거 지워지고 여기는 두 배의 SN에서 SN-를 뺐으니까 뭐가 남겠어? AN이 일단 남지. 우변은 선생님 여기가 이건 계산 안 돼. 이거 그냥 쓰는 거야. 이거 그냥 쓰는 거야. 오. 자,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또 써줘야 돼. 또 써줘야지. 이거 또 써줘야지. 508대니까 이것도 첫째 항부터 안 맞는 거 나오지 않겠니?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딱 봐도 느낌 벌써 오잖아. 이거 첫째 항부터 안 맞는다고 이거. 또 그거라고. 알겠어? 자, 넘겨라. 넘기면 뭐가 나오니? AN 플러스 1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몇 번째? n번째에다가 뭘 곱했대? 3을 곱했다는 거잖아. 선생님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구하러 가야지. 어디? 체크해놨잖아 아까. 여기. 선생님 이게 뭐죠? 근데 첫 번째를 정의하고 싶었는데 이 S1은 A2-7이라는 기기괴괴한 식이 나왔는데 널 S1이라고 부르는 건 안 되지. 왜? 쟤는 물론 S1 맞아. S1 맞는데 저 S1만이 너희에게 뭘 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항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애라고 했지. S1이 아니라 얘를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얘를 A1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선생님 룰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맞나요? 조건이 하나 더 있지. 그래서 100번째 항이 얼마래? 100번째 항이 얼마래니? 3의 101제곱. 3의 101제곱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첫째 항에다가 이게 3의 100제곱, 이게 등비 수열이 맞으면 공비 3을 99개 곱했다라고 말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해석할 때 A1 곱하기 3의 99제곱이라고 쓰기에는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새끼가 아닌 새끼거든. 이거 안 돼. 저렇게 접근하면 안 돼. A1이 뭔지 몰라. A1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쓴 식은 두 번째부터잖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 아시겠어?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얘를 그 다음 번째로 생각해주면 공비가 물론 하나 줄어들긴 하겠지. 그래서 A2 곱하기 3의 98제곱을 이 문제 좀 까다롭지. 고쟁이 2스텝인데 고쟁이 2스텝 치고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지. 3스텝도 아닌데, 그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 3의 101제곱이 나왔어. 결론 A2가 얼마래니? 27이래지. 27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찾는 거지. A1이 얼마래? 10 나왔네. 아주 까다로운 문제지. 이해가 되지?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거라 선생님이 방식은 좀 적어줄게. 방식을 뭐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는 것보다는 방식만 좀 얘기를 해주면 방식 얘기하면 사실 거의 다 나오는 거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50번은 A1부터 AN까지의 평균이 다음과 같다. 즉, 평균. 그냥 다른 말로 다도에서 n으로 나누었다. 이러면 2n-1의 AN이다. 자, A5가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 값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랬어. 아주 좀 그렇지 기분이. 일단 n을 저기다 곱할 거야. n을 곱하면 현재 SN은 n 곱하기 2n-1의 AN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되니? 써야지. 뭐를? 첫 번째부터 써야지. 긴 여행을 떠나겠지. n 대신에 n-1을 넣고 이게 n-에 들어가면 2n-3되나? a n-1이 되겠지. 두 번째부터겠지. 두 번째 항부터. 뺄 거 아니야. 빼자. 없네. 빼. 자, 빼면 뭐가 나오냐면 AN이 나오겠지. AN은 N 2n-1의 AN 빼기 n-1의 2n-3의 AN-1이라고 나오지. 됐어? 이 상태에서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 될까? 자, 얘 일로 넘기고 얘 일로 넘길게. 다시 말해서 n-1에 2n-3은 일로 넘기면 계산하면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n 그런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의 an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an 마이너스 어떻게 됐니? 됐지? 자,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얘가 식 자체는 이제 n-1이 지워지겠지. 여기서 n-1이 지워지면서 2n-3의 an-1은 여기가 2n 플러스 1의 an 정도로 정의가 되네. 자, 이것은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애야? 좀 모양새가 영 별로네. 모양새가 영 별로니까 이거를 갖다가 식 자체를 정리하고 싶으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정도로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좋고, 아니면 어차피 뭐 이 상태에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쓰고 1일 때는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넣고선 정의해줘야 돼. 다시 말해서 1일 때는 S1을 1 넣어주면 1 A1 됐니? 그치? 사실상 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면 이 식 자체는 n이 1부터 성립하는 애니까 거기 밑에서 보면은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A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5부터 봐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계산해볼까? 다시 계산을 해보자. 해보자. 자. an-1분의 an-1분의 an이라고 난 분수로 바꿔서 계산했거든. 분수로 바꾸면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항부터니까 2부터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거야. 이거 그냥 하면 되잖아. 이게 a1분의 a2는, 그치? 이 집어넣으면 얼마니? 5? 5분의 1? 이 집어넣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a2분의 a3은, 그치? 다 곱해야겠는데 나중에? 그치? 딱 사이즈 보고 곱하겠다. 3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2, 3은 6 7분의 3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니? 3. 그 다음에 a 3분의 a4, 얘는 n자리에 4 집어넣은 거니까 2, 4, 8 9분의 4 집어넣으면 8,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그치? 5 이렇게 되면 얼마야? 5 집어넣으면 11분의 7 쭉 곱하면 이제 a1분의 a5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SN하고 AN하고 연결해 놓은 거를 내기 시작한다고. 그거 말고 이제 유형이 하나 더 있는데 저거, 잠깐만, 이거 오늘 이거 다 못하니까 어차피 앞에 가서 한 문제만 할게. 한 문제만 해. 다 했어. 내가 아까 조화수열 설명할 때, 조화수열 할 때 기본 점화식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응용 버전 체크하라고 했지. 응용된 버전이 하나 있는데, 응용된 버전이 어떤 거냐면 27쪽에 97번. 97번. 요게 이제 좀 응용됐다라고 나는 보는데, 이게 생각이 중요하지. A1이 2분의 1이거든. 이게 좀 눈에 익으면 나중에는 좀 자연스러운데, 처음 풀 때는 저게 조화수열인지를 잘 모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저렇게 되면 분모는 항이 2개인데 분자가 항이 1개니까 감각적으로 뒤집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뒤집어주게 되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플러스 5 정도로 정리되지. 맞아? 그래서 역수가 어떤 수를 더해야 다음 숫자가 나오는 역수가 등차 수열인 상황이 되는 건가. 얘를 뭐라 한다? 얘를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모양새가 조화수열에 좀 응용된 버전 정도. 됐니? 이쪽 지운데? 다 했어. 이것만 하고 가자. 다 했어.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거기 아마 뒤쪽에 보면 박스 쳐져 있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들 쭉 나올 거야. 125번부터 이제 줄줄이 나오거든. 이거 재밌겠지? 여기 하다 보면 재미없어.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어. 이게 사실 어렵진 않거든? 어렵진 않은데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 이게 안 나올 수는 없어. 교육과정에 무조건 있는 애라서 이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에다가 증명으로 내면 선생님이 제일 악질인 거고, 웬만하면 그냥 방정식 증명 내거나 방정식 증명, 빵꾸로 내면 좋지. 방정식 내거나 아니면 부등식 낼 거야. 낼 게 없어. 두 개밖에 없어. 방정식을 내거나 부등식을 내거나. 근데 사실 방정식을 내면 괜찮은데 부등식이 조금 더 귀찮을 수 있어. 방정식은 아까 써줬던 대로 마찬가지지. 얘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첫 번째일 때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야 n이 k 플러스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고. 이제 부등식일 때는 뭐 비슷하지. 부등식일 때도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등식일 때는 그거 하나가 조금 달라. 근데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등식에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fx 어쩌고 x라고 쓰긴 좀 그런데 fa라고 할까? 뭐 이런 애가 ga 어떤 식보다 얘가 항상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하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지금 n을 1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여기는 사실 첫 번째 항인 거야. 그냥 항이라고 표현을 할게. 이게 가끔 문제에서 너네 본 적 있을걸? n이 2 이상의 자연수, n이 5 이상의 자연수 이러면 당연히 n이 5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가 맞는 거야. 첫 번째 거를 맞는 거 보이는 거가 우선인 거고. 그래서 얘가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1을 넣어가지고 n이 1이라고 말하기엔 여기는 n이라고 쓸게 그럼. 미안해. n한테 1을 넣어서 1을 넣은 것이 성립함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n한테 k를 집어넣어서 fk가 gk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까지는 똑같거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 k 플러스 1번째 때 애들이 여기서 제일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중간에 난입하는 게 하나 있어. 난입하는 식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이냐면 마지막에 끝낼 때 이 k 플러스 1번째 식과 새롭게 난입해서 들어오는 식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식 간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라는 거랑 이 식이랑 gk 플러스 1이 요렇게 됨을 이용해서 요렇게 끊어서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너보다 네가 큰 거야로 결론 내는 게 가장 많아. 저게 가장 많이 나온 패턴이에요. 근데 방정식은 이런 일이 없는데 부등식은 거의 한 10문제면 8, 9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는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 이 난입하는 식이 뭔가가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이게 되는 건 거야. 뭐 이렇게 끝내거든 보통. 알겠니? 그래서 거기 나오는 아마 집 가서 쭉 풀어보시면 뭔 말인지 알 텐데 나오는 애들 다 풀어보시면 오케이? 다 풀고 그럼 그 문풀을 언제 해? 저때 주말에 아시겠지? 주말에 수요일 기출평가까지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고려하시면 되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가!